안녕하세요. 김코우입니다. 오늘 4시에 공개된 7부작 광장 보고 왔고요. 스포가 다량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보실 분들 보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아주 간단히 줄거리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회장 아래 두 계파가 있었는데 쿠데타를 한다. 그리고 쿠데타에 성공을 하고 두 계파가 강남과 강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세력을 유지해 온다. 근데 한 계파의 후계자로 지목된 오늘의 주인공 남기준, 소지섭이 역할을 한 남기준의 동생 남기석이 의문의 살해를 당하게 되고 10여 년 전에 초야로 떠난 전설 남기준이 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비밀을 파헤치면서 복수를 위해서 돌아와서 복수를 한다가 주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는 원작 웹툰, 전설적인 웹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안 봤어요. 안 보다 보니까 그냥 프레시한 눈으로 보니 나름 전 그냥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원작이 너무 궁금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같은 드라마인가 싶을 만큼 좀 전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웹툰을 너무 좋아하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다르게 구현된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실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원작을 안 본 입장이라는 것 좀 감안해서 감상 후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되게 기대했던 포인트가 전 느와르 장르를 되게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이 복수라고 하는 테마를 다루는 영화 혹은 드라마를 매우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르를 볼 때 제가 나름 좀 눈여겨보는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 난 왜 이런 장르를 좋아하지? 좀 정리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를 좀 주안점으로 두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주인공의 분노와 그 분노가 이렇게 게이지가 빌드업 되는 과정에 내가 공감할 수 있는가가 저한테 좀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뭐 존윅에서도 그렇고 아저씨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비운을 맞이해서 오갈 곳 없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혼자 절벽에 와 있는 사람이 그나마 정을 붙이던 어떤 존재가 상실됐을 때 그 누군가에 의해서 상실당했을 때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 이거에 공감을 훅 하게 되는 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도 아마 이런 분노 게이지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건 여러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이지만 제3자가 봤을 때 저 어떻게 싶은 그 공감이 이루어진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액션이나 복수의 어떤 쾌감, 강도가 더 커진다고 좀 보였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뭐 동생의 죽음이나 이런 불운을 이제 복수하는 형의 얘기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저도 영상으로 다루긴 했지만 브로큰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브로큰과 대비했을 때 분노에 공감이 되는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에 공감이 되는가라고 보면 저는 이 광장의 경우에는 브로큰보다는 훨씬 뛰어났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브로큰 같은 경우는 저 영상에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저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싶은 설명 부분이 지나치게 좀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생략이 많이 돼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망치로 두드려 맞는 그 악당들이 좀 불쌍해 보였다고 저는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 광장에서는 중간중간 플래시백으로 이렇게 대사가 많거나 형제가 뭐 우애를 다지는 상황을 많이 보여주는 건 아닌데 말 몇 마디 안 하더라도 아주 작은 단서를 통해서 되게 깊이 서로를 이렇게 좋아하고 서로를 아끼고 있었구나를 느끼게 하는 장면들을 중간중간 배치를 잘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초반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포인트들이 저는 나름 공감이 됐었고 중간에 이렇게 처절하고 뭔가 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주인공이 그나마 한 줌의 빛처럼 뭔가 중간에 알게 된 혹은 그동안 알아왔던 사람들과 이제 교감하면서 서로 정을 아주 살짝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또 중간에 악에 의해서 처단됐을 때 상실됐을 때 분노 게이지가 막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치도 광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옛 동료들의 뭐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이런 분노에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이 분노를 제공한 원인 제공자의 어떤 동인에도 저는 좀 납득이 되나가 저한테는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유발을 한 자가 짜놓은 이 판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판에 걸려들어서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비극에 빠지게 되는 걸 텐데 그 판에 짜임새가 납득이 되나? 짜임새가 있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또 비극을 맞이했겠네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그런 부분들이 좀 저한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광장에서는 그 추영우 배우가 역할을 맡은 이금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대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허준호, 이주은이죠. 주은파의 어떻게 보면 주은그룹의 회장이 야, 우리 아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너는 악몽 안 꾸게 만들 거야. 그래서
검사로 키우고 너만은 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좀 다른 세상을 살렴 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야 네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는 환경에서 난 마련해 줄 거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금손의 표현에 따르면 아버지는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묻질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금손은 일반인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남을 때리고 패고 그들이 막 경외감을 가질 때 너무 좋았는데 아버지는 그걸 평생 했다는 걸 알고 보니 좀 부럽더라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비틀린 욕망이긴 하지만 정작 자기가 정말로 원하고 부러웠던 그 자리는 아버지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갖지 못했던 자인 거죠. 그런 동인을 가지고 능력도 가진 인물이 판을 짜는데 그 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시작점, 첫 돌을 어떻게 놓을까에서 그 남기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은 그룹의 어떻게 보면 후계자로 낙점을 받은 남기석, 이준혁이라고 하는 인물을 제거하는 걸로 양 조직의 어떤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틈 속에서 계획이 실천돼서 내가 이제 이 자리를 먹겠다라고 하는 이 판의 짜임새도 전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 남기준이 이런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됐던 요인을 제공을 한 안타고니스트 이 이금손의 역할이 캐릭터의 매력도도 그렇거니와 이 인물이 살아왔던 환경 그리고 이 인물의 열망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몰입하는데 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를 하러 가는데 마주하는 적들이 점점 강해지고 막 위압감이 느껴지고 저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막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아주 그 위기를 작은 틈을 이렇게 노려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거가 되게 쾌감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이 와, 이 칼도 맞고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저 악이 있는데 저 혼자 가서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속에서도 뭔가 돌파를 해가는 인물의 또 뭔가 내적인 응원을 보내기도 하는 편인데 이 측면에서는 좀 소지섭의 역할을 했던 남기준이 너무 마석도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 방에 펑펑 이렇게 날리고 그 원작에서 보면은 이게 또 시그니처라고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해도 너무 심해. 그러니까 너무 잘 싸워. 그리고 극한 직업에서 그 류승룡 배우가 안 죽어 막 이러면서 좀비처럼 이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막 쩔뚝쩔뚝 하면서 와 안 죽어. 총도 맞고 칼도 뭐 몇 방을 맞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안 죽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말 강한 적들이 계속 출몰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집단도 등장을 하고 근데 그건 막 쇠망치로 막 후들어버리고 막 다 돌파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긴장감은 좀 떨어지는 면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릴 저는 이런 장르에서 이런 포인트를 네 번째로 보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봐요. 전 느와르 장르에서 특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선역이든 악역이든 그 캐릭터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스타일리시한가 특히 느와르 장르에선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그 적의 위압감이 캐릭터가 너무 강함으로 인해서 좀 덜 와닿는다라고 했지만 이 소지섭 배우 특유의 그 개피곤한 쩔은 느낌이 이 시간이 거듭되면서 회차가 거듭되면 될수록 진짜 피곤해 보이거든요.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액션도 진짜 험하고 너무 고생을 한 게 딱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표정 자체도 그 소지섭 특유의 장점이기도 한데 너무 피곤함이 막 역력히 누적되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심지어 멋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먼치킨 같고 마석도 같은 그 약점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 캐릭터의 어떤 멋있음으로 이걸 돌파해 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주인공뿐만 아니라 여기 진짜 기라성 같은 주옥 같은 배우들 너무 많이 나오고 연기가 너무 좋아요. 특히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금손 역할을 했던 추영우 배우가 중증외상센터의 같은 배우인가 싶을 만큼의 어떤 차가운 근데 그 차가움이 나름의 이유가 있어가지고 공감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정말 매력적인 연기를 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명이 맡았던 구준모라고 한 역할에 대해서 아마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천진난만하고 유아적인 악함이 전 잘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야기의 어떤 출발이자 빌런인데 출발점이죠. 거대한 빌런은 아닐지라도 이 역할이 사실은 이유 없고 근본 없는 어떤 그 악을 표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명 배우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과는 좀 다른 결의 역할에 맞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차영도 차승원 배우 야, 이게 많이 보던 건데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이 남기준하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결투를 하면서 그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위기에 몰렸을 때 내뱉는 욕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맛깔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범수 배우도 최근 몇몇 작품에서 특히 뭐 범죄도시에서도 그렇고 저는 색깔을 약간 이범수 배우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색깔을 좀 잃어버린 느낌이었는데 그 특유의 그 짝패 맞나요? 짝패. 거기에서 보여줬던 그 무시무시한 그 연기. 그 결은 좀 다르지만 이범수 배우가 가장 잘하는 그 역할을 또 찾아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반가웠어요. 그리고 이준혁 배우는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한데 사실은 이 너무 허망하기도 한 죽음과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저 형의 마음이 되게 이해가 된다 싶을 만큼의 정말 잘생기고 멋져요. 남자가 봐도.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찰나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동정, 너무 허망함을 느끼게 만들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감은 있지만 이 복수의 어떤 당위성, 뭐랄까 몰입, 공감 이런 걸 일으키는데 이 배우의 매력이 또 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히 주관적으로 제가 누아르 장르, 복수 계열의 이런 누아르 장르를 볼 때 네 가지 전 주안점을 이렇게 두고 각각이 이 광장에서 어떻게 전 느껴졌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나름 이 장르를 즐기는 입장에서 봐서는 되게 흠뻑 취해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이게 뭐가 재밌나 원작이나 봐라 임마 그러면서 벌써 이 댓글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 원작 저 안 봤고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순화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끝으로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총을 든 순간은 모두 다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쏘질 않아. 저 무시무시한 놈이 내랑 지근거리에 있는데 내가 총을 들고 있는데 머리를 겨누지 않아요. 그 이상한 데를 자꾸 쏴. 안 죽어. 이런 부분들은 영화의 리얼리티를 그래도 너무 훅 깎아먹는 요소다. 이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문제야. 그리고 이게 원작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주 1화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남기준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걸 완성을 시키고 양 세력으로 판을 만들고 사라지잖아요. 아킬레스건을 끊고 사라지는데 이게 왜 사라져야 되는 거지? 라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개국 공신이고 근데 그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뭔가 처단되어야 된다는 논리가 규칙이라고는 하는데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계속 머리 싸매고 있다가는 즐기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긴 했는데 명확히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너그러운 댓글과 어떻게 보면 좋아요, 구독 이런 것들 좀 힘이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